안녕하십니까. 한경글로벌마켓 도쿄나우 김일규 특파원입니다. 한국의 내년 최저임금이 처음으로 시간당 1만 원을 넘습니다. 올해보다 1.7% 인상된 1만 30원으로 최근 정해졌는데요. 엔화로 환산하면 1150엔 정도입니다. 일본에서 최저시급이 가장 높은 도쿄도가 1113엔이니 도쿄도보다 37엔, 약 300원 비싼 셈이죠. 일본은 임금이 물가 상승 속도를 못 따라가면서 소비가 위축되는 현상이 강해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일본 임금에 대해 얘기해 보겠습니다. 우선 일본의 최저임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한국은 나라 전체 모든 업종에 단 하나의 최저임금이 적용됩니다. 일본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역별, 업종별 최저임금이 다릅니다. 중앙정부가 지역별 경제 상황에 맞게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면 각 지방정부가 근로자 생계비, 기업 지급 능력 등을 검토해 자체적으로 결정합니다. 지역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본은 한국의 광역자치단체에 해당하는 47개 도, 부, 현이 있는데요. 1도, 2부, 43현입니다. 처음 1도는 도쿄도, 두 번째 한자가 다른 1도는 홋카이도입니다. 2부는 교토부와 오사카부이고요. 도쿄도를 둘러싼 사이타마현, 지바현, 가나가와현 등을 비롯해 43개 현이 있습니다. 이 47개 도도부현의 최저임금이 거의 모두 다릅니다. 올해 기준으로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장 비싼 곳이 도쿄도로 시간당 1113엔입니다. 이어 가나가와현, 오사카부, 사이타마현 순으로 총 8곳이 1000엔대입니다. 900엔대는 984엔인 시즈오카현부터 900엔인 사가현까지 모두 27곳입니다. 마지막으로 800엔대는 899엔인 오이타현부터 893엔으로 꼴찌인 이와테현까지 총 12곳입니다. 제일 비싼 도쿄도와 제일 싼 이와테현의 최저시급 차이는 220엔, 원화로 약 1,900원에 달합니다. 지역별로만 차이가 있는 게 아닙니다. 지역 내 업종별로도 최저임금이 다릅니다. 일본은 지역별 최저임금을 결정한 뒤 지역 내 노사 요청에 따라 특정 산업에 대한 최저임금을 다시 논의합니다. 특정 최저임금이라고 부르는데요. 지역 경제를 지탱하는 주요 업종은 인재 유입을 위해 더 높은 최저임금을 설정합니다. 예를 들어 최저임금이 가장 낮은 이와테현의 경우 지역 내 자동차 소매업 종사자의 최저시급은 이 지역 다른 업종보다 10엔 높은 903엔입니다. 와카야마현의 지역 최저임금은 929엔이지만 지역 내 철강업은 1050엔이죠. 가고시마현은 지역 최저임금이 897엔, 지역 내 자동차 소매업은 945엔입니다. 지난 3월 말 기준 전국 224개 업종 283만 명가량이 특정 최저임금을 적용받고 있습니다. 일본의 최저임금은 국제 비교를 해봐도 낮은 수준입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에 따르면 물가 차이 등을 고려해 구매력 평가로 환산한 일본 최저임금은 2022년 기준 8.5달러였습니다. 프랑스가 13.8달러, 호주와 독일은 각각 13.6달러로 일본보다 5달러 이상 높습니다. 일본은 9.5달러의 한국과 8.8달러의 튀르키예를 밑돌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최저임금을 높이려고 노력하고 있는데요. 일본의 올해 최저임금은 전국 평균 1,004엔으로 처음으로 1,000엔을 넘었습니다. 작년 평균 인상액은 43엔으로 역대 가장 컸습니다. 앞서 올해 봄 노사교섭에서 일본 기업의 평균 임금 인상률은 5.1%로 1991년 이후 33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일본 정부는 이 임금 인상 흐름이 최저임금까지 이어지길 바라고 있습니다. 최저임금도 5% 정도 올리면 역대 최대인 50엔 정도 인상입니다. 전국 평균 1,004엔에서 1,054엔 정도로 오르는 셈이죠. 일본 정부는 지금부터 약 10년 뒤인 2030년대 중반에 최저임금 전국 평균 1,500엔을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만약 2035년에 이를 달성하려면 앞으로 매년 3.4%의 인상이 필요합니다. 일본 정부가 임금 인상을 독려하는 이유는 물가가 가파르게 올라 실질임금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개인 소비 침체로 이어져 결국 국내 총생산에까지 악영향을 미칩니다. 그럼 일본 근로자의 임금은 어느 정도냐? 최근 후생노동성이 발표한 5월 근로통계조사에 따르면 5인 이상 사업체 기준 1인당 기본급은 평균 26만 3,539엔이었습니다. 원화로 약 230만 원인데요. 여기에 각종 수당 등을 더한 급여 총액은 29만 7,151엔으로 전년 동월 대비 1.9% 늘었습니다.
원화로 260만 원쯤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올해 봄 교섭에서 5%대 임금 인상이 이루어진 데 따른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물가 상승을 감안한 실질 임금은 1.4% 감소했다는 것입니다. 26개월 연속 전년 동월 대비 마이너스입니다. 임금이 올라봐야 물가 상승분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도 엔저 덕에 실적이 좋은 수출 대기업은 임금을 더 올릴 여력이 있습니다. 최근 일본 게이단렌이 대기업의 여름 보너스 집계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17개 업종 97개 회사에서 평균 98만 3,112엔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860만 원쯤 됩니다. 1981년 이후 사상 최고 수준입니다. 문제는 중소기업입니다. 엔저 탓에 수입 비용이 올라 물가 상승 속도에 맞춰 임금을 인상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일본 경제계가 추진하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최저임금 중 업종별로 달리 지급하는 특정 최저임금을 더 올리자는 것입니다. 지역 전체에 적용되는 최저임금을 인상해 모든 기업에 똑같은 부담을 안기는 대신 특정 최저임금을 통해 지급 여력이 있는 업종에 한해 인상하겠다는 의도입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일본 기업 임원 연봉이 최근 공개됐는데요. 전년 대비 크게 오른 것으로 나타나 이 역시 직원 임금 인상으로 이어질지 관심입니다. 지난해 일본에서 연봉 1억엔 약 8억 7천만 원 이상 받은 CEO 등 기업 임원은 총 811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89명 증가해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연봉 1억엔 이상 임원이 있는 기업은 332곳으로 12곳 증가했습니다. 역시 역대 최대입니다. 성과에 따른 보상 문화가 확산하는 가운데 기업 실적 호조와 주가 상승이 반영됐습니다. 지난해 연봉 1위는 소프트뱅크 그룹 이사이자 산하의 영국 반도체 설계업체 ARM의 CEO인 르네 하스였습니다. 총 34억 5,800만엔, 약 300억 원을 받았습니다. 2위는 소니그룹의 요시다 게니시로 회장으로 23억 3,900만엔, 약 204억 원이었습니다. 이어 다케다 약품공업의 크리스토프 웨버, 라인야후의 신중호, 노무라 홀딩스의 크리스토퍼 윌콕스 순이었습니다. 앞서 네이버 라인의 아버지로 불리던 신중호 라인야후 최고 상품 책임자는 개인정보 유출 책임을 지고 이사직을 내려놨죠. 일본 최대 기업인 도요타 자동차의 노요다 아키오 회장은 16억 2,200만엔, 약 140억 원을 받아 6위의 이름을 올렸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60% 증가한 수준입니다. 지난해 도요타가 3년치 연결 영업이익 등을 기준으로 중장기 실적을 평가하는 제도를 도입한 덕분입니다. 딜로이트에 따르면 매출 1조엔 이상 기업에서 지난해 CEO 연봉은 종업원 평균의 12.6배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2019년의 10.4배에서 격차가 더 커졌습니다. 이를 감안해 직원 연봉도 인상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일본 정부는 올해 하반기 이후 실질 임금이 플러스로 돌아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변수는 엔저입니다. 메이지 야스다 종합연구소 추정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 엔달러 환율이 달러당 170엔보다 높으면, 즉 엔화 가치가 지금보다 더 떨어지면 내년 상반기 실질임금도 플러스로 전환하기 힘들 것으로 분석됩니다. 일본종합연구소 추산에 따르면 1년 동안 엔화 가치가 10% 떨어지면 비제조업 중견기업은 연봉이 2.1%, 중소기업은 1.9% 각각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엔저는 전체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비제조업 중견 중소기업 종사자에게 부정적인 영향이 크다는 것이죠. 더 이상의 엔저를 막으려면 임금과 물가가 함께 상승하는 선순환을 통해 금리 인상 여건이 조성돼야 합니다.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생산성 향상과 함께 가격 전가 등 선순환을 가로막는 요인을 제거하는 노력이 필수적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기시다 후미오 내각은 임금과 물가의 선순환으로 디플레이션에서 완전히 탈출하겠다는 의지가 강력한데요. 일본이 이를 성공할 수 있을지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이상 도쿄나우 김일규였습니다.